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방송에서 중국인 남성 제우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대만에 밀입국한 사건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 청년들이 대만을 거쳐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코카콜라 주주들이 회사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배경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본토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청년 5명이 탈출해서 대만을 거쳐 미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 국무부가 개입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국무부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0일 지난해 7월 고무보트를 타고 홍콩을 탈출해 대만에 도착한 청년 5명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개월간 대만의 체류 허가를 받아 거주하다가 미 국무부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들인 이들은 나침반과 아이폰에 의존해서 수백 킬로의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출발 전까지는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홍콩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불법 기소, 감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이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홍콩 민주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사무엘 추에 따르면 청년들은 모두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홍콩판 국가안전법에 의거해 추적을 받아왔으며 대만 도착 후 홍콩 민주위원회에 미국행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과거를 추적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레이는 2019년 11월 창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홍콩 대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맞서 수일간 대치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홍콩의 모 대학 예술부 학생인 토니는 바텐더와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3일간 갇혔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당국은 그 여건을 모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홍콩을 떠날 수 없게 했으며 소란죄 등 많은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캐니는 시위에서 한 차례 경찰과 충돌했고 2019년 10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구류기간 중 경찰로부터 뒤통수를 쥐목으로 맞아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1인당 1,3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6만원씩 부담해 고속 모터가 2개 장착된 고무보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주변의 시선을 최대한 끌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홍콩의 한 외진 선착장에 모인 이들은 자유를 찾아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먼 바다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도중에 낯선 선박을 발견해 놀라기도 했던 이들은 대만 인근 공해상에 무사히 도착한 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등을 이용해 구조 신호를 보냈고 다행히 대만 해안 순방서 경비정에 발견돼 주변 섬을 거쳐 대만 남부 항구 도시 가오슝 당국에 인도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 중 일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며 홍콩 난민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자신처럼 홍콩을 탈출한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근황을 전하면서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보도와는 별개로 미국은 중국 정권의 압박을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한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미국행을 후원한 사무엘 추 홍콩 민주위원회 이사는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자 홍콩은 중국 본토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탈출로 역할을 했다. 이제는
1989년의 홍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카콜라 주주들이 회사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책이 코카콜라와 계약한 로펌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민권 프로젝트 ACRP는 주주들을 대표한 서한에서 코카콜라는 차별적인 외부 변호사 정책을 철회하거나 불법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유지하기로 한 회사 임원 및 이사들의 결정과 관련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코카콜라 측 법률자문위원은 지난 1월 28일 로펌들에게 맡기는 사건 중 최소 30%는 다인종 변호사 몫이고 절반은 흑인 변호사 몫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ACRP는 인종에 근거한 코카콜라의 계약 정책이 민법법 제7조 등 차별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회사와 주주들이 물리적 책임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법 제7조는 인종, 종교, 성별, 출신 등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코카콜라의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해당 정책이 잠재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카콜라의 다양성 정책은 흑인 임원 브래들리 게이턴이 법률자문에서 사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류됐습니다. 게이턴은 지난 1월 다양성과 포용 문제를 비즈니스 필수사항으로 취급하지 않는 건 위기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 서한은 주주들은 다양성 정책 전체를 공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30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로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2월 직원들에게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인종이론을 도입한 교육을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반대 운동가인 칼린 보리센코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캡처한 강의 슬라이드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인종차별에 맞서라, 덜 백인처럼 행동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일례로 한 슬라이드에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백인들은 그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도록 사회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공립학교와 대학, 직장, 연방정부 기관까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인 지난해 연방정부 기관이 공무원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에 입각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인종차별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인종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성별, 출신 등에 따른 고용차별은 미국 민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